발사체를 발사했는데 실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의 이런 일련의 움직임, 발사체 발사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띄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찰위성을. 네. 그런 움직임. 또 뭐 7차 핵실험 도발 얘기도 네. 사실 올해 초에도 계속 나왔고, 이건 게 살아있는 뭐 주제라고 할까요? 뭐 카드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여지는데 북한의 지금 상황, 북한의 움직임 좀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지. 지난주에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못해서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예, 우선은 북한은 그 인공위성 발사하는 게 그 북한의 뭐 어떤 수공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뭐 접촉하고 그랬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제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유언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중국이 이렇게 일성 이탄 인공위성과 수소탄 원자탄 네. 이런 것들을 가지는 걸 이탄 일성이라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김정일의 유언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네. 뭐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북한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죠, 위성 그렇죠. 발사 성공하는 게.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98년 8월 31일 날 북한이 이제 우리한테는 대포동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우리 지금도 대포동 미사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98년 8월 31일 날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한 2주쯤 있다가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우리가 대포동 1호 미사일이라고 알고 있는 그 1998년 8월부터 인공위성 발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북한은 2012년이 이제 김일성 1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2012년에 맞춰서 강성 대국을 선포를 하고,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인공위성을 발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북한도 위성 보유국이라는 어떤 자기들의 자존감을 높이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4월달에 김일성 100년을 앞두고 네. 인공위성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실패했죠. 그때도 실패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98년부터 준비를 해서, 그렇죠. 예, 실패를 또 하니까. 그렇죠. 김일성 이 100회 생일에 맞춰가지고 CNN까지 초청해서 인공위성 발사했는데 실패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 뒤로 불이 나게 다시 인공위성을 또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달에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궤도에 진입한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우리는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직전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해서 한국 정치를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우리 국내에서 많이 고조됐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일성 생일 100년에 맞춰가지고 인공위성을 발사하려고 했다가 강성대국을 선포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기 때문에 빨리 만회하겠다 싶어가지고 서둘러서 이제 우리 뭐 대선 같은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네. 2012년 12월달에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016년인가요? 또 이제 인공위성 광명성 3호 또 발사를 했는데 네. 그것도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떤 촬영을 하고 또 지구하고 통신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북한이 2차례 궤도에 진입에 성공했다는 그 위성들은 하여튼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돌고는 있는데 통신은 어떤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임무를 수행하거나 이런 거는 그렇죠.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네. 북한은 2021년에 노동당 8차 당대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합니다. 네. 그래서 그 5대 중점 과제로서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쏜 겁니다. 그런데 또 실패한 거죠, 지금.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북한에서는 올해 4월 달에 그 군사위성을 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4월 달에도 군사위성 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월 18일과 북한에 이제 그런 위성 개발하는 게 국가 우주 개발국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은 지금 다 만들었는데 이제
그 위성 발사를 위한 네. 어떤 비상설 조직을 만들어서 위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발사해라 이제 그렇게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지시를 한 거죠. 네. 그리고 그 비상설 그 발사위원회에 또 5월달에 또 한 번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가 임박해 있다는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 나름대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어떤 대외적 이미지라든가 또는 자신들이 추구하려 하는 그런 목표 달성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말대로 네. 또 서둘러서 다시 발사를 하려고 할 거라고 2차 발사를 봅니다.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예. 음.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1차 발사의 원인이 뭔지 2단 분리체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북한이 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엔진 문제가 예. 있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럼 1단이 이제 분리되고 나서 네. 그 북한도 이제 그 1단 엔진은 상당히 우수한 걸로 실제로 이제 북한의 발사체 기술 자체는 이미 ICBM을 고각으로 해가지고 여러 차례 발사를 했기 때문에 네. 북한의 발사체 기술은 상당히 수준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그 이제 백두산 엔진이라고 스스로 개발해가지고 1단 엔진으로는 그걸 4개를 묶어가지고 클러스팅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4개를 묶어서 이제 ICBM도 발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1단 발사는 잘 됐는데 2단은 이제 그 4개를 클러스팅한 것 중에 1개가 이제 2단 엔진이 되는데 아마 그 2단 엔진이 뭐 어떤 연료 계통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어쨌든 이제 지금 이번에 거기서 실패를 한 걸로 지금 북한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보완하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그로서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그 원인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그 어떤 발사 실패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2012년의 경우에는 공중에서 폭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발사해서 실패하고 12월 달에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공중에서 폭발했기 때문에 그거를 만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 보는데 그래서 그때 뭐 8개월 걸렸었나요? 그때는 8개월이죠. 그러면 이제 그보다는 더 훨씬 더 짧은 기간 안에 다시 발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의 이 위성 발사 관련해서 역사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NSC 회의도 열어가지고 네. 규탄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엔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한반도 긴장 관계가 더 고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뭐 북한이 어쨌든 인공위성 뭐 유엔 발사에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그렇죠. 하니까. 원래 이제 그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들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도 우주의 평화적 그 이용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북한은 이제 지금 현재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고 그 안보리 제재에 따르면은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발사는 이제 제재의 대상이고 북한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런 발사체라는 게 미사일 기술과 사실은 그 인공위성 발사 기술이라는 게 다 로켓 원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뭐 거의 동일한 뭐 동일하다 것이죠. 봐야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위성 발사도 마찬가지로 미사일 발사만 북한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위성 발사도 이제 유엔 제재 대상인 것이죠. 실제로 이제 위성과 그다음에 미사일 중에서 미사일이 먼저 만들어졌던 거였죠. 2차 그렇죠. 대전 때 그렇죠. 독일에서 U2 로켓을 이용해 가지고 네, 네. 그 이제 군사 무기를 먼저 만들었던 거였고 그런데 이제 그 로켓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소련이 50년대 56년인가요? 소련이 이제 스푸트니크 위성을 이제 발사했을 때 네. 그 스푸트니크도 그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인공위성으로 전환시켜서 스푸트니크 위성을 발사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위성 기술과 어떤 미사일 기술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로켓 원리를 이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동일해서 북한에게 이제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왜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우주의 평화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만 그렇게 제재를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은 이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미 이제 지금 현재 이 진영 대결 구도로 국제사회가 가고 있으니까 네.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북한이 뭐 미사일 발사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제재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지 지금 않은 상황이 벌써 이제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중국이 또 북한이 위성 발사하기 전에 중국이 또 위성 발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또 누리호 발사를 했고요. 그렇죠. 그런 사정 때문에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 결의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당연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한은 다시 북한이 말한 대로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미사일 발사하려고 할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이제 북한의 위성을 발사하려고 할 것이고 이 위성 발사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 또 규탄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네. 북한의 권리를 옹호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그런 지정학적 대결 구도는 더 심화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한반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로켓 위성 발사 경쟁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뭐 이미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그러니까 지구 궤도에는 뭐 수만 4만 발 이상의 그러니까 위성뿐만 아니라 위성 잔해물들 같이 막 다 돌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그 중에 이제 실제로 지금 그 성능이 제대로 작동되는 그런 인공위성은 이제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지금 많이 발사를 해서 현재 네. 인공위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지 우리도 이제 지금 인공위성 발사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응용하는 거고 그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체 기술로 이번에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도 또 계속 그 위성 발사를 시도하고 북한은 이제 노골적으로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 이제 그랬습니다. 정찰 위성이라는 게 뭐 또 다르게 말하면 이제 스파이 위성 같은 것인데요. 그런데 그게 위성 한 개를 가지고는 그 기능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은 또 정찰 위성을 여러 개 발사하겠다고 그래서 뭐 일본도 당연히 이제 로켓 강국이고요. 그러면 네. 이제 동북아시아가 그런 어떤 우주를 둘러싼 그런 또 다른 경쟁의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우주를 둘러싼 경쟁인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유엔 안보리 결의, ICBM 그 기술을 사용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이런 것들 다 금지시켜 놓는 상황이다 네. 하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이게 군비 경쟁이 이제 로켓으로 그러니까 우주를 향해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한미일은 계속 결속이 될 것이고 북중로도 네. 마찬가지인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글쎄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좀 대응해야 될까요? 근데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 입장도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도 이제 받은 상황이고 네. 그럼 뭐 당연히 이제 뭐 북한의 어떤 군사적 능력이 앞으로도 계속 더 강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군사적 능력이 강화되는데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그런 군사적인 능력 강화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튼튼한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 협력 체제를 강화시키는 것 이게 당연히 바탕이 돼야 되는 거겠죠. 네.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만 한다면은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북한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또 어떻게 제거하거나 또는 네.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하는 고도의 외교적인 능력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겠죠. 군사와 함께 어떤 외교 또는 어떤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네. 그런 시도 이런 게 종합적으로 병행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우리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른다. 예, 왜냐하면은 네.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무슨 뭐 도발을 하면은 그거는 뭐 북한의 무슨 기념일을 맞춰서 도발을 한다. 또는 뭐 한미 뭐 연합훈련. 연합훈련 네. 물론 이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서 반발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예측을 하기는 뭐 북한이 4월 15일 날 뭐 무슨 도발할 것이다. 북한이 4월 25일 날 인민군 창건 기념일 때 도발할 것이다. 또는 뭐 7월 4일 미국 건국 기념일에 그때 독립 기념일에 그때 도발할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북한의 도발의 패턴을 그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 3월 17일 날도 북한이 화성 17호인가 그걸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화성 17호 발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8일 날 이제 일본을 갔었는데 방일을 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서 도발한 거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이제 북한이 위성 발사는 또 뭐 4월 25일 날 할 거다. 네. 인민군 창건 기념이니까. 근데 그렇게 보는 순간 북한이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못 읽게 되는 거고, 북한 의도를 정확하게 못 읽는다면 대응도 당연히 잘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령 3월 17일 날 북한이 화성 17호를 발사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해에 맞춰서 한 게 아니고 북한 자체적으로 그 어떤 핵 통제 관리 시스템을 이제 정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 통제 관리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은 핵무기를 그냥 가지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은 언제 이 발사 명령을 해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확하게 발사가 될 것인지, 또는 발사를 안 해야 될 때는 어떻게 발사를 안 하기 위해서 이거를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게 핵통제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45년에 히로시마 핵포탄을 투하하고 나서 대략 15년쯤 지나고 나서 그런 핵통제 관리 시스템을 완성을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 때 그걸 완성을 합니다. 근데 네.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핵 단추라 그러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 3월 17일 날 그 화성 17호를 쏘면서 3월 18일 날, 3월 19일 날 계속 윤석열 대통령 반일 기간이었습니다만 자기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가지고 네. 이 핵 통제 시스템을 훈련해서 자기 스스로 그걸 완성했다고 나중에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는 그걸 핵 단추라고 상식적으로 말하는데, 핵 단추를 누르면 이제 어떤 계통을 네. 통해 가지고 핵무기가 발사되는지 이런 것들이 핵 단추라는 그 말 속에 압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북한은 그거를 핵 단추라 그러지 않고 북한이 또 아주 저 지금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나는데 자기 다르게 또 부르는군요. 다른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네.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그런 핵 관리 체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서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 이렇게 보면은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못 보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한 거는 5월 31일인데, 그럼 5월 31일은 아무런 기념일도 아니고 무슨 뭐 국제 정세에서 크게 어떤 우리가 예상하는 5월 북한이 30일. 무슨 네. 도발을 할 만한 그런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5월 30일 날 한 거는 자기 자체적으로 4월 달부터 계속 김정일이 지시를 내려가,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계속 지시를 해서 네. 자신들의 어떤 발사 기술과 위성의 어떤 결합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갖춰져 있는, 자기들의 기술적인 진전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지금 쏜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북한의 기술적인 진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고 이번에는 왜 실패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북한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지 우리 대응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북한의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너무 상투적으로 그냥 북한은 어떤 기념일을 맞춰서 도발한다, 그냥 이렇게만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정에 따라서 예, 도발한다. 그렇죠. 그렇게만 해석하고 있는 게 제대로 북한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나 그러니까 우리 남북 간의 관계 개선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